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임고은입니다. 오늘은 ADHD 약물 치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지금이 아무래도 중고등학생 애들은 시험을 보고 준비하고 이런 시기기는 하죠. 초등학생 아이들은 이제 방학을 앞두고 부모님들이 이제 한 학기를 보내면서 우리 아이가 조금 산만했다, 혹은 공부를 시키는데 너무 주의력이 떨어져서 조금 고민하시던 분들이 ADHD에 대해서 이제 걱정이 되셔서 검사를 하시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ADHD 검사를 해서 조금 애매했던 아이들이 재검을 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제일 많이 보는 환자분이 ADHD 아이들이다 보니까 오늘은 ADHD에 대해서 당분간은 설명을 좀 하게 될 기회가 많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부모님들에게 약이나 치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한다고 하는데 미비한 점이 있을까봐 이제 영상으로 좀 찍어서 부모님들에게 이제 설명용으로 조금 소개를 시켜드릴까 하는 마음에서 찍습니다. 제가 주로 진료실에서 ADHD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으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서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ADHD 약물 치료 중에서 메틸페니데이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메틸페니데이트는 ADHD 약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약이죠. 그래서 이거는 성분명이에요. 약 이름은 아니고요. 그 약 성분 자체가 메틸페니데이트라고 하는데 그게 실제로 이제 제품명으로는 콘서타, 페니드, 메타데이트, 메디키넷, 비스펜틴 이런 식으로 제일 많이 쓰는 약 종류들입니다. 그래서 이 ADHD 약들은 사실 성분은 똑같지만 이름도 다르고 제약사마다 조금 다른 것들 중에서 가장 주요한 차이는 지속 시간이에요. 지속 시간별로 보통 약이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짧은 걸로는 페니드가 4시간짜리 속효성이고요. 메타데이트, 메디키넷 이런 거는 8시간짜리, 그 다음에 비스펜틴, 콘서타 이런 거는 12시간짜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속 시간에 따라서 약의 제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이 약을 먹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알약 그 자체로 꼭 먹어야 돼요. 알약을 잘 못 먹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가 처방을 잘 하지는 않는데 보통은 알약 그대로 제형 그대로 캡슐은 캡슐대로 알약은 알약 그대로 먹어야 지속 시간을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캡슐인데 까서 먹인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약 용량이 훅 올랐다가 금방 떨어져 버려서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형 그대로 꼭 먹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는 약 자체도 허가 자체가 만 6세 이상, 만 6세면 이제 7살의 생일이죠. 우리나라 나이로. 그래서 그 이상은 돼야 약물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페니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효성이거든요. 짧게 지속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부숴 먹거나 갈아 먹어도 효과에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4시간만 작용을 하는 약이니까요. 그래서 주로 유치원 이제 만 6세는 막 지났는데 너무 산만하고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혹은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학교 시간에 너무 이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어쩔 수 없이 약을 좀 먹어야겠다, 적응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경우에는 주로 페니드를 먹죠. 4시간 정도 효과를 보면은 학교에 있는 시간 정도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페니드 같은 경우에는 갈아서 먹거나 부숴서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에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페니드 같은 것들이 조금 약물 의존성을 나타내게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약 성분이 의존적이거나 내성이 생기거나 그런 식의 중독이 되거나 이런 성분이어서는 아닌데 마치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 반짝 이렇게 에너지가 솟는 것 같은 느낌이 들듯이 이런 속효성 약들은 먹으면 예민하신 분들은 대부분 ADHD가 있는 사람들이 좀 감각이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약 기운이 드는 게 확 느껴지고 떨어지는 게 확 느껴져요. 그래서 마치 내가 이거를 안 먹으면 뭔가 업무를 할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약에 대한 의존이 조금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페니드 처방하시는 분들이 약에 너무 의존이 심해서 약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해요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용량은 보통은 몸무게 기준으로 먹죠. 그래서 어른들은 몸무게랑 상관이 없지만 아이들은 이제 몸무게 기준으로 이제 가장 최소 용량으로 시작을 해서 몸무게당 1ml 전후가 이제 제일 적정한 용량이라고 하고 이제 맥시멈 용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이제 약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들이 부작용이죠. 그래서 사실 제일 흔한 부작용은 입맛이 떨어지는 겁니다. ADHD 약은 사실 정신과 약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대부분 졸리고 뭐 이런 거를 걱정하시지만 대부분 각성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굉장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약을 먹으면 에너지도 많아지고 집중력도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입맛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성장기 아이들은 혹시 어머니들이 이제 애가 너무 밥을 안 먹게 돼서 성장이 안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1, 2주 지나면은 입맛 떨어지는 거는 대부분 적응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고요. 이게 이제 너무 오후 늦게 먹으면 밤에 잠이 안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교감신경을 항진시킨다? 그래서 실제로 심박동수나 혈압을 살짝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뭐 심장병이 없는 사람들은 크게 주의할 거는 없지만 진단받은 심장병이 있는 경우에는 심전도나 심초음파, 뭐 혈압 이런 거를 모니터링을 하면서 복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언제까지 약을 먹어야 될까라고 물어보시면 보통 2년 전후 정도 먹으면 적어도 2년은 먹으면 이제 어느 정도 자기조절력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학교 적응하는 거, 공부하는 거 봐서 저희가 약을 끊을 준비를 합니다. 특히 이런 약들은 과잉행동에 특히 효과가 좀 좋고요. 대신에 이게 약을 먹는다고 막 심리적인 위축감, 불안, 혹은 막 이제 너무 많이 혼난 것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약이 해결해 주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인지행동 치료나 심리 치료를 이제 병행하는 것들이 훨씬 더 효과가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의 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ADHD의 다른 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